자, 안철수 대표의 스탠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북한핵은 비판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지. 그 다음에, 자, 한국의 정치인들보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대선 후보가 더 강경해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A 정치부의 성시용 기자 나오셨는데, 자,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정일 위원장이요. 그동안 있었던 네. 말들, 북한은 괴멸시켜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관련해서 뭔가 좀 해명을 좀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민주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그 괴멸론이나 와해론은 내게 다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생각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건 바로 아무래도 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 대표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칫 여권의 총선용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네. 동북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칫해서 계속해서 정부와 각을 세우면 네. 안보 우려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종북정당, 뭐 네. 북한의 편이 드는 정당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더민주가 경제 이슈로 계속해서 경제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총선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꾸 안보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오히려 안보 이슈로 좀 네. 총선 그 이슈가 쏠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권 여당 보수 정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몇 번 봤습니다만 뭐 몇몇 국방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이제 생각이 좀 다른 얘기를 내놓는데 이런 다른 생각에 대해서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가 어떤 교통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얘기해 보고요. 자, 바로 이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거 인공위성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 아니냐는 취지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국방위원회에 있어서 장면 얘기해 보고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장거리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인공위성입니까? 북한은 지구간 지구위성을 올리기 위한 위성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군사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평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의 의도는 장거리 미사일에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쏜 건 맞네요. 자,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네네. 진 의원님은 저게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한 장관 답변이 저게 뭡니까? 네. 좀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안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게 미사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이 없이 저것만 쐈다면은 장거리 우주 발사체 즉 위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게 지구 향해 떨어지지도 않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거는 멍텅구리 위성이란 말이에요. 똑딱이 카메라도 없는 정도로. 네. 그러면 저걸 저렇게 아무 능력 없는 걸 왜 쐈느냐? 장차 탄도 대신으로 찬도를 만들기 위해서 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쏘지 말라, 장거리 이렇게 쏘지 말라는 모라토리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근데 진 의원은 지금 저게 탄두가 돼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위성이라 그러는데 네. 만약에 공포탕 쏘고요. 네. 이거 총 아니라 그러면 김성준 의원은 인정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런 야당 의원들 저 시각들이 문제인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요, 성시영 기자. 네. 당 내에서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계속 좀 우클릭하는 발언을 해주고 하는데, 당내에선 자기네 대표를 향해서 별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네. 하고 있겠죠. 왜 저런 발언을 하지? 우리 당은 그런 스탠스를 가지는 당이 아닌데. 하지만 겉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않았죠.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친노 패권 또 갈등 때문에 이미 국민의당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내 분열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 역풍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좀 네.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외에요, 국민의당, 이제 중간 지대에 있다고 흔히들 얘기해 오는데,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약간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다르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보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계속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 네.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섣부른 결정이고 이거는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도 없고 핵실험 막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결국 지금 국민의당이 대부분 이제 더 민주당에서 나온 네. 분들이 대부분 호남권 의원들이고 동교동계 의원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햇볕 정책을 계승한 분들인데 네. 그럼 개성공단이라면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개성공단 폐쇄를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찬성한다고 해도 저거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또 당내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언뜻 보면 좀 뭔가 이게 하나 뒤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폐쇄가 전혀 의미가 없다면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해야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못하고 핵을 개발하지 못할지에 관련된 뭔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개성공단 폐쇄는 안 된다라고만 하시는 게 일단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북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대안을 제시하라. 야당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새누리당도 야당 시절에는 좀 대안보다는 정부 비판에 좀 중심을 둔 적이 많았었는데 어쨌건 안철수 대표가 대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게요,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 이제 영입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정동영 장관이 이제 네. 개성동영 이런 말처럼 네, 그렇죠. 개성공단을 일치하고 싶기. 그렇다면 정동영 의원을 소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개성공단의 폐쇄를 찬성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그건 또 안에서 당내에서 또 이념적으로 기회를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일정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내부에서도요. 당장 우리의 안보 위기지만 정치적 사정에 따라 총선 전략에 따라 또 자신의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의 대상이 돼서 그런 걸까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지도자들은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생각은 어떤지 하나씩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화당의 선두주자죠. 도널드 트럼프 얘기 확인합니다. I would get China to make that guy disappear in one form or another very quickly. And let me tell you, people How do you say, make him disappear and assassinate him? Let me just tell you, no, for worse things, frankly. I mean, this guy's a bad dude. And don't underestimate him. 신석 부사장,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했네요. 깡패짓에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유력 후보들이 왜 북한을 저렇게 강도 높게 비난하겠습니까? 그게 표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표가 왜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불안하거든요. 네. 도대체 어느 나라에 누가 네.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김정은밖에 없어요. 네. 제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2013년 초에 워싱턴에 갔는데요. 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2월 달에 하고 한 달 뒤에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한국에서 왔다며? 네. 너 김정은 잘 아니?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택시기사들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 정신이 나간 지도자길래 네.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힐난을 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P5 안보리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비핵화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IA, EA 등등 NPT 체제를 국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 과거에 인도가 핵무장을 했지만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이란 또는 이제 이라크 이런 걸 다 제재를 했는데 지금 북한은 공개적으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저걸 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지배 체제가 무너집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따라서 미국이 굉장히 그 만장일치에 가까운 상태로 지금 대북 결의안을 내고 있는데 제재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미국에 맞서서 북한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거는 아마 미국의 어떠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다시 유지되더라도 어떠한 후보도 허용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은 우리랑 전화통화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며칠 뒤면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한번 담판 같은 게 좀 벌어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3월에 네.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정상 간의 담판은 3월에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네. 15일에 열리는 아세안 회의는요. 네. 역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리는데 거기는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네. 대신에 중국과 지금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세안의 10개국이
정상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뺀 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중국을 네. 성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네. 자, 저렇게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경우,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3년 전 지금 보셨던 저 캘리포니아 사막지대 휴양지에서 만났을 때, 뉴욕타임스 당시 기사를 보니까 북한을 무릎 꿇리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의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3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